자, 교재 151페이지 제7강 강제처분 강제수사를 봅니다. 먼저 1번을 보게 되면 11년도 경찰 승진 문제인데요. 사전적 구제 절차를 묻고 있죠. 2번도 보게 되면 경찰 승진 문제고 사후적 구제 절차를 묻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그러다 쭉 안 나오다가 올해 승진 문제 나왔네요. 사후적 구제 제도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쵸?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번을 가보시게 되면 자, 사전적 구제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랬네요. 정답은 1번. 영장주의라든지 무죄추정이라든지 진술거부권은 사전적 구제 절차에 해당하지만 자유심증주의는 사전적 구제 절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2번도 보게 되면 사후적 구제 절차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랬죠. 정답은 4번이죠. 영장주의는 사전적과 관련되어 있어요. 체포 구속 전에 미리 그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적 구제 절차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사후적 구제 절차로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 다시 한번 쭉 봐두셔야 돼요. 이 도표를 이해를 하려면 이 형소법을 전체를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사후적 구제 절차로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랬네요. 정답은 구속 전이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는 사전적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답은 3번, 1번. 자, 문제 4번 볼게요.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그랬네요. 자, 음주 측정 나왔죠.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행해지는 강제 연행은 위법이다. 맞죠? 자, 3번, 2번 영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밑에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맞고 3번을 보게 되면 이 소변 채취하는 거 있죠. 소변을 받아 제출하는 것. 즉 소변 채취 요구하는 것은 강제처분이라고 그랬어요? 임의처분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임의수사라고 그랬어요. 임의수사.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 없다? 있다? 영장이 필요 없다. 그래서 밑에 영장 없이 실시가 되었다 할지라도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죠? 자, 4번 지문 채취 나와 있네요. 자, 지문 채취 요구하는 것도 임의수사라고 그랬습니까? 강제수사라고 그랬습니까? 임의수사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줄 보시게 되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자, 체포를 갑니다. 자, 올해 승진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문제. 체포, 압수, 수색 현장에서 변호인의 체포 영장 등사 요구를 거절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맞습니다. 이건 뒤에 압수 수색할 때 나와요. 2번을 보시게 되면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체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틀렸죠? 이것은 틀렸어요. 정답은 48시간입니다. 48시간 틀렸고 영장을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발부받을 필요 없고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체포하기 전에 영장을 제시하고 실력 행사를 하기 전에 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되는데 그는 여유가 있었으면 당연히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에 나선 것은 뭐다?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 맞죠? 자, 4번 체포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직권 동그라미 치시고 청구 동그라미 치시고 결정으로 체포를 취소해야 된다. 맞습니다.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필요적이죠. 필요적. 됐고 답은 2번. 자, 2번 문제 가보시게 되면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체포하였을 때는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를 한다. 그쵸? 서면입니다. 서면. 구술 안 돼요. 지체 없이입니다. 됐고 그 다음 체포된 피의자는 관할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으며 맞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게 되면 기소 중지되었을 때는 그 지역 외의 경우에서 긴급 체포하였을 때는 12시간 아닙니다. 그 해당되는 지역 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서
12시간이 아니라 48시간, 아니 24시간 그랬어요. 24시간. 틀렸죠? 그래서 기본 강의 때도 출제가 안 되었는데 작년도 일반 경찰 시험에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이 아니라 24시간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 해설 한번 볼까요? 해설. 다만 앞에 나와 있었죠? 그쵸? 근데 첫 번째 줄 보게 되면 긴급 체포된 후에 이건 12시간입니다. 12시간. 긴급 체포를 승인해 달라는 건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 지역 외에 있을 때는 곱하기 1을 해서 24시간이다. 그쵸? 그 다음 긴급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을 때는 즉시죠. 즉시 검사에게 보고를 한다. 요 즉시 잘 받으셔야 돼요.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3번 문제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체포영장에 따른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즉 불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으면 된다. 그쵸? 우려까지 포함됩니다. 맞고 2번에 검사는 관할지방 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가 있고 그쵸?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는 거죠.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 청구로 영장 받아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것이다. 그쵸? 3번입니다. 자, 구속하고자 할 때는 검사는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지방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아닙니다. 청구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발부까지 필요 없죠? 틀렸네요. 자, 체포한 때에는 즉시 영장에 기재된 장소로 호송하여 구금해야 됩니다. 그쵸? 임의로 장소를 변경한 것은 위법이다. 이것도 제가 기본 강의할 때 필기를 해드렸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4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긴급 체포가 되어서 석방되었죠. 근데 30일 이내에 검사가 석방 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쵸?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즉 긴급 체포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위법이 없다고 한다면, 그쵸? 한다면 사후에 석방 통지가 법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 갖고서는 밑에 보시게 되면 소급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위법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기본 강의 때 판례 시간 해드렸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2번. 자, 구속 영장 청구 기간의 기산점은 언젠가요? 즉 검사, 사법경찰 관리가 아닌 자죠. 아닌 자는 일반 사인이죠. 사인이 그 현행범을 잡아서 검사에게 인도를 했을 때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뭐다? 현행범을 인도받은 때다. 맞죠? 다음. 자, 현행범인 체포 나와 있는데요. 현행범인 체포. 자, 다액 5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해서 그쵸? 현행범인 체포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쵸? 출석 불응은 현행범 체포 사유가 안 돼요. 여기서는요. 틀렸고 이건 안 되고요. 주거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다. 그 다음 4번도 판례 쓸 시간에 배웠어요. 다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쵸? 장소적 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적법하다 그랬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자,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그 취지, 이유를 기재해야만 됩니다. 그쵸? 그 다음 2번 맞죠? 검사가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 자 3번을 보시게 되면 지방법원 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포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구인한 후 신문할 수가 있다. 맞아요? 체포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서 구인한 다음에 신문할 수 있나요? 이런 제도가 있나요? 없다 그랬어요. 우리 현행법에는 체포영장 실실심사 제도가 없어요. 구속영장 실실심사는 있는데 체포영장 실실심사는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기본 강의 때 있죠. 영장을 발부하는데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 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도 그래서 체포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존재가 명백한 경우에 체포를 허용하지 않는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 그쵸? 맞습니다. 자, 문제 6번.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체포영장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어야 된다. 맞죠? 그 다음 2번도 했죠.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전에 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된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는 취지 이유를 기재해야 된다. 여기서 풀었죠? 그 다음에 4번 보시게 되면 50만원 이하짜리 같은 경우는 주거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 체포할 수가 있다. 맞나요? 지금 문제가 체포영장이잖아요. 체포영장. 그렇죠? 현행범 체포가 아니라 체포영장에 한 체포를 묻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것이 한하여 이게 틀린 거예요. 주거 불명.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가 있고 또 뭐가 있었나요?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도 있었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현행범 체포일 때는 한 가지지만 체포영장엔 체포 같은 경우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정답은 3번에 틀렸네요. 그래서 해설 가보시게 되면 여기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 동그라미 2번 그랬고, 제가 기본 강의 때 뭐라 그랬나요? 불응할 우려는 안 된다 그랬어요. 우려사항은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는다. 그리고 4번에서는 48시간 그 다음에 청구 맞죠? 자,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검사는 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까지 맞는데, 자, 경찰 관리는 검사의 승인을 얻어서 직접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려요.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찰 관리는 검사에게, 그쵸?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뭐다? 검사에게 신청하는 거예요. 그쵸?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검사밖에 없어요. 제가 기본 강의 때 했잖아요. 그쵸? 자, 정답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을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이 지문이 요 18년도 지문이 18년도. 자, 2번.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형사법에 의해서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 주거에서 수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형사법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 위반된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틀렸는 것인데 해설 보시게 되면, 자, 제가 기본 강의 때 했죠? 그렇죠?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지금 형사법 조항이죠. 형사법 제1조 1호, 요 1호에 관한 부분 중에서 영장 없이 타인 주거 내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렇게 해놨는데, 이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보시게 되면, 자, 영장이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이 조문, 요 216조 1항 1호에서 요 200조 2에 관련된 부분이 뭐다? 이것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불합치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조문이 개정됐어요. 개정되어서 긴급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수색할 수 있다는 조문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나요? 다음 페이지 제가 해설을 달아놨는데 여러분 책은 없을 거예요. 기본서에는 있어요. 기본서에는 나올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이거 없어요. 여러분 책에 없어요. 제가 다시 정정해서 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서 검사 사법경찰관은 요 200조 2죠. 200조 2에 따라서 체포 구속할 때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랬고, 여기 개정됐다 그랬잖아요. 이건 기본서랑 똑같아요. 2019년 12월 31일 날 개정이 되었는데, 자, 타인 주거 등의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때에는 기존 법에는 수색까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개정이 되어서 여기 다만 이후부터가 뭐다? 이 부분이 추가되었다. 제가 추가되었다라고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색하는 것은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한해서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것이다. 긴급성이 추가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이 긴급성이 추가되었다. 아시겠죠? 그 얘기를 문제 몇 번인가요? 자, 문제 7번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년도 문제는 그 2차 문제죠. 2차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색할 수 있으며 영장 없이 수색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아시겠죠? 위반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형소법이 개정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받으시고, 자, 그 다음, 자, 문제 3번이죠. 자, 체포하지 아니했을 때, 변호인이 있을 때에는, 변호인이 없을 때는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래요? 체포되었을 때죠. 체포되지 아니했을 때가 아니라 체포되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해설 보시게 되면 여기 해설 보시게 되면 자, 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지 피의자로 바꾸고 구속을 체포로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구속되었을 때는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을 때에는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이렇게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통지하면 된다. 그쵸? 근데 만약에 체포 구속되지 아니하거나 석방했을 때는 지체 없이 검사는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 통지하면 된다. 그쵸? 제가 기본 강의 때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잖아.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이 맞으려면 문제 3번 지문이 맞으려면 체포되지 아니한 경우를 체포된 경우로 바꾸셔야지 이게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보시게 되면 자,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체포부터 나선 것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먼저 체포에 나아간 것은 적법하지 않다. 즉 위법하다. 이건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돼요. 정답은 4번 되는 거예요. 자,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긴급체포했을 때는 긴급체포서를 즉시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1번 맞네요. 즉시를 잘 받으셔야 돼요.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자, 이게 뭐지? 사체 변기죠. 사체 변기. 미란다 원칙이죠. 그쵸? 미란다 원칙은 반드시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행해줘야 된다. 예외가 있죠. 사전 통지가 예외인데 사후 통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란 말이 틀렸어요. 밑에 해설 가보시게 되면 여기까지 끊고 그쵸? 그래서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즉 사전 고지가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죠. 어떠할 때에는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라고 해서 사후 통지가 나와 있다. 그쵸? 사전 통지, 사후 통지. 그쵸? 자, 문제 3번 가보시게 되면 체포 적보 심사 제도는 체포된 피의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된 피의자도 할 수 있어요. 틀렸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만이 할 수 있다. 이 만자가 틀린 거예요. 만자가 틀린 거예요. 다음, 자, 이것도 기본 강의 됐고, 그 다음에 어디서 됐지? 형법 시간에 됐죠. 사실상의 강제 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할 경우에 그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하자는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위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틀렸네요. 정답은 1번. 자, 문제
9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범죄 실행의 직후인자라고 했을 때 누가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입니까? 제3자가 아니라 체포하는 자죠. 체포하는 자 입장에서 판단한다. 제3자도 아니고요. 일반인도 아니라 그랬어요. 정답은 1번. 그 다음, 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된다. 그쵸? 체포영장 에 의한 체포 같은 경우 그 사유 알아두셔야 돼요. 사유.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한다. 그 다음 현행범 체포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접착성, 그쵸? 가벌성,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명백성 외에 뭐까지 필요하다? 요 체포 필요성까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체포 필요성은 명문조항이 없지만 우리 판례가 체포 필요성을 요구한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문제 4번.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 전에 계속 나오네요. 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는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된다. 그치? 문제 10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체포하면서 체포 사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하지 않았죠. 근데 그걸 고지한 것으로서 현행범 체포서를 작성하였다면 이게 바로 뭡니까? 진실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치?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되는 거죠. 맞고, 종료한후 40분이 지났다. 그리고 체포한 것은 현행범은 아니죠. 응? 범행 실행 직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이다. 맞습니다. 자,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에는 긴급체포 경우와는 달리 도망이라든지 증거인멸 염려 같은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현행범 체포 같은 경우에는 체포 필요성, 즉 도망,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된다. 판례가 이걸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그쵸?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도망,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치? 틀렸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 많이 나왔죠? 48시간 내에 청구하면 족하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또 나왔다. 제3자 아니라고요. 그리고 24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그랬는데 48시간이라 했습니다. 틀렸고. 자, 운전면허증을 교부했다고 했을 때 현행범 요건 안 된다 그랬어요. 도망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쵸? 현행범이 아닌데 경찰관이 현행범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따라서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다. 고 했습니다. 3번 맞네요. 4번. 자, 이러이러한 것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고지했다는 것으로 작성했을 때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된다. 그쵸? 안 된다. 틀렸네요. 자, 문제 12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긴급 체포된 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서 체포 현장으로부터 24시간 내에 영장 없이 뭐뭐를 했다라고 했을 때 체포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은 어디서 배우냐면 아직 안 배웠는데 이것은 저 뒤에 가면 압수수색 검증 파트에 나옵니다. 그때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미래당 원칙은 미리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사정이 있을 때는 사후에 고지할 수 있다. 그쵸? 맞습니다. 자, 또 나왔네요. 동일한 범죄의 사실로 다시 긴급 체포할 때에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긴급 체포할 수는 없지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다시 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4번.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놓고 따지는 거죠. 사후에 있는 사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종합한다는 말도 틀렸고요. 그래서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를 놓고 따진다. 맞습니다. 틀렸네요. 정답은 4번 틀렸네요. 자, 13번 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긴급체포된 같은 경우는 중대한 범죄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맞습니다. 그다음에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재구속 제한 나와 있을 텐데 구속되었다가 chấp 방된 자의 범위에는 구속영장 사유만 되는 것이지 긴급체포라든지 현행범 체포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판례할 때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자, 다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그 구속기간은 영장이 발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틀렸어요. 틀렸고 밑에 해설 보시게 되면 체포 구인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쵸? 기본강의 때 중요하게 다뤘던 거예요. 자, 틀렸고 민번 가보시게 되면 석방했을 때는 즉시 법원에 통지를 해주면 돼요. 통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했을 때에는 즉시 법원에 통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사후 승인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이 즉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30일 내죠. 30일 내. 30일 내.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예요. 밑에 나와 있죠? 밑에 30일 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통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사후 승인까지는 필요가 없다. 됐어요? 두 가지 틀린 거예요. 두 가지. 즉시가 틀린 것이고 사후 승인이 틀린 것이고.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전부 다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쭉쭉 다 받으셔야 돼요. 자, 14번까지 한번 해볼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다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틀렸어요. 영장 없이는 안 되는데 영장이 있으면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 구속할 수 있어요. 틀렸고 답은 1번이네요. 자,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을 때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즉시 맞죠? 2번에 체포 당시 맞죠? 3번에 석방된 자라든지 그다음에 변호인 등은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가 있다. 그쵸? 그래서 인권침해 당했을 때는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